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의 많은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문브레이커스 스튜디오랑 좀 많이 다르죠. 색다른 스튜디오에 왔는데 이곳은 포항입니다. 포항까지 현지 특파원, 한근영 특파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여기 포항, 여기가 북구인가요? 북구입니다. 예, 북구 이제 조직위원장이신 서소르TV, 유튜브 서소르TV의 송우석 동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좀 오늘 뭐 시작하기에 앞서 원래 평소 같으면 이제 저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열 체크, 이제 손 씻고 이런 거 다 하긴 했지만 너무 요새 좀 심해져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가는 정말 유명하신 거명하진 않겠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감염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표님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저희도 모두 중앙 관계자 모두가 이제 코로나 대비를 가장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말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숨 쉬는데 불편을 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당연하죠. 저도 아마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은 말하는 저희가 제일 깝깝하거든요. 일단 먼저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본인 소개와 포부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송의석이라는 45세 당원입니다. 어떻게 2기 지도부가 가시면서 저한테 또 중책임을 맡기셔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이 지도부의 뜻에 맞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끌어주시면 잘 갈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맡겨주신 책임이니까 제 소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님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조직위원장에게도, 그러니까 2기 지도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가는 수순을 밟고 계시고 가장 사실은 일선에서 지역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고, 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오늘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그거 시간인 것 같고,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청년 커트라인이 딱 45세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노선이네. 내년 생일 이제 되실 때까지 그래.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 인트로가 쫙 나갔을 거예요. 이 사무실 인테리어. 이걸 직접 구상하시고 꾸미셨다고. 기획은 제가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도 우리 동지님들이 주셨는데,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인테리어 뼈대를 잡아주시는 그 인테리어 부분을 우리 동지님 이성택 동지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뭐 원래 펜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뭐 소품이라든가 물품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좋은데 여기에 아마 제가 좀 인트로 찍은 부분에서 딱 예쁘게 잘 잡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측으로 당기와 태극기가 딱 있고, 당기 뒤쪽에 초록색 글씨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태극기 뒤에 초록색 뒤에 글씨로 시장 경제 수호 이렇게 돼 있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통해 세 분의 딱 조명이 걸려 있는. 이건 진짜 정말 잘 꾸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깔끔하게. 저희가 들어오면 항상 거수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만큼 저희가 포항시당이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사무실도 얻게 됐고요. 또 이걸 얻음으로써 사실 큰 힘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사무실이라는 게 그냥 뭐 돈 낭비나 혹은 이제 인력 낭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충기지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도 내 집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참
제가 사실 많은 사무실 둘러봤는데 시당 사무실도 둘러봤고 뭐 한데 진짜 딱 과하지도 않고 딱 정말 잘 꾸미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인트로에 잡히지 않은 사실 저기 교육 공간도 있더라고요. 예, 교육장도. 교육장도 있고 정말 몇몇 공간이 있는데 딱 시각적으로 꾸민 것은 인트로를 보여드리는 데가 가장 예뻐가지고 딱 그렇게 땄습니다. 또 뭐 한근영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최고위원도 오셔서 뭐 다른 교육이라고 해서 뭐 사상 교육이 아닙니다. 사상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 투쟁을 얘기하는 게 교육이에요. 같이 입당하신 우리 동지님들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가치 정당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지금까지 외치고 투쟁해온 이런 당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좀 했죠.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공화당 이름은 이제 대표님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얘기하면 이제 거의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부산하셔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짜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다. 야당이 없죠. 야당이 없다. 국민의힘 저 하는 꼬라지 봐라 진짜 헛당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소명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국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찾아가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와라. 국민들이 알아서 오세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다 태동한 우리 공화당과는 맞지 않다. 우리가 찾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야당이 없어졌다고 절실히 사람들이 찾고 원할 때 가신생정당이라고 태어나서 가봐야 무슨 노크를 한들 무슨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지난 4년여간의 우리의 투쟁의 역사 그 하나하나의 그 진정성이 몰랐던 분들이 야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공화당이 있었어.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 공화당이 갓생긴 뭐 시장 보태기 장사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이런 대단한 투쟁들을 해왔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공수처를 지난 1년 전에 한 분이 막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기까지 겪어가면서 했었어.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송혜수 동지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사실은 세간의 주목을 못 받아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주목받잖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창당 이전에는 뭐 탄핵 막기 위한 투쟁도 했었지만 그 뒤로부터 쭉 우리가 이렇게 딱 해온 아젠다를 사실은 다 놓고 봤을 때 뭐 공수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가는 그런 법안들 아니면 이제 정치 행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나왔던 아젠다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딱 돌아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막 그런 거예요. 대표님이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당원들한테 뭐 다른 말 안 하셔도 몸소 언행일치로 보여주시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거나 뭐 덥거나 춥거나 항상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하고 진순정 우리 최고위원하고 끌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만 다른 부연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은 이제는 알아봐 주셔야 된다.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예언과 비슷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벌어질 일도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뭐 말세, 뭐 성경이나 아니면 뭐 예언서에 적힌 말세 현장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무섭죠. 대표님이 하는 말씀이 다 일어나고 네. 이제 정치꾼 놈들이 하는 꼬라지가 딱 그 바람대로 흘러가는 게 보이니까 사실은 한 번씩 대표님 섬찟 할 때도 있어요. 30년 이상을 정치 생활을 하셨다. 맞아요. 본은 해안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수많은 그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등 돌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말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지금까지도 정말 입을 털고 있는 그것을 가리려고 빅텐트론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반문 연대니
이런 정말로 해서는 안 돼. 인간이 해서는 안 돼. 말장난. 네, 말장난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표님은 묵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을 보면은 그 당에 남아 있었으면은 그냥 쭉 가셨겠죠. 이제 어제 이제 부산 시당 그리고 이제 경남도나 이제 울산 시당 해가지고 네. 부산에서 이제 네. 교육을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청년 한 명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는 바가 그러니까 저보다 좀 어린 친구였는데 저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자기는 못할 것 같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힘들고 매 순간 이제 그런 고뇌가 있지만 이분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지만 대표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못 왔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정치 30년 동안 아까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30년 동안 해온 장뼈 굵은 놈들은 사실 많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지식인도 사람들도 많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혹은 이제 자기가 이제 부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최고의 상사 혹은 이제 최고의 이제 사람은 보스보다는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더 중에서도 리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미안한데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진짜 모든 행동과 방향과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그 정성됨이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저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지 라고 믿게 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 가장 후자가 대표님의 케이스라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그 등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셨으니까 바로 옆에서 늘 보자 하시고 앞으로의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최고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또 인지도도 지금은 본인은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벌써 유튜브 하나 우리 공화당 하면 일단은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청년 아이콘이. 그 훌륭한 지도자 밑에 그 훌륭한 후배가 이렇게 커나가는 것도 다른 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힘드시지만은 투쟁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제 칭찬 들을 때마다 몸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또 이제 소희선 동지님이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최전선 투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서명대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동지들과 어떻게 더 이 지역을 우리 공화당의 이념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상황을 알리고 하는 걸 항상 고민하시는 최전선 투사시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처음에 제가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2기 지도부가 아니라 1기 지도부 처음 했을 때 그때 막 우리 당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초창기 대한민국당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처음 했을 때 당시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깊이 자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잘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니까 책임감과 이 막중한 역사적 사명 이런 것 때문에 나 부끄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따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이제 몇 년이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일환은 이제 사실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우파들 혹은 이제 좌파들 대한민국 정치 현상이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키우고 배양을 해서 정치 그 지역의 일꾼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주 혹은 이제 돈 많은 사람 낙하산식으로 그 지역 출신의 뭐 공직을 했다든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렇죠.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렸을 때 상급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그냥 알고 있는 학연 지연 세력이 그렇죠. 지금까지도 포항은 더더욱이나 제가 올해 45인데 45 같으면 그래도 포항에 이제 조금 이렇게 자리 잡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앞으로 좀 뭐 그런 게 흥망성쇠 정해진 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학연 지연 해로는 무시 못하는 그런 이 지방의 세대 풍습이 풍토가 있습니다.
좁기 어렵지만 그거를 타게 해 나가야 될 제일 1선무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제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딱 그건데 내가 말년에 정치인 한번 해서 좀 더 부귀영화 누려보자. 내 말년 노년 좀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인맥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국가의 혹은 지역의 발전에 무엇을 공헌을 하겠습니까? 다 개인적인 자기의 일심영달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지역 자체에서 그러한 사람을 배양해내고 하는 거에 일환이 사실은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금의 조직위원장이 딱 거기에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포지션에 맡겨서 이 지역에 맞게 어떻게 또 당원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지? 어떻게 이 지역 국민들을 더 많이 설득시킬 수 있지? 고민을 하고 서명대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분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우리 황영일 최고위원 말씀, 지나간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도 이제 서명대를 좀 빠르게 설치를 하려고 기존의 방식보다 좀 다르게 하려고 오전부터 가서 좀 작업을 해놓고 왔는데요. 뭐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구미의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이제 딱 중간 세대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통을 좀 하는 편인데 그 송영진 실장도 교육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금 4년 동안 서명됐던 포항 같으면은 죽도시장 딱 개통약고 앞인데 여기 말고 각 안 해봤죠. 면 소재지 정도 샅샅이 다 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서명대가 있으면 알려지는 부분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도시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목목만 해도 한 구단 하나씩 정도는 보통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작은 중소시도나 이런 데를 가면 사실은 딱 진짜 사람 많은 번화가 한두 군데 빼고는 어디 펴기가 애매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곳에서 뭐 1년, 2년 이상 하면 어차피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한들 이제 결국에는 지역 곳곳을 누비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내일부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정직위 현장에서 임명장을 받고 와서 진짜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시당 사무실을 저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포항 서명대는 새롭게 변화와 쇄신된 모습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이다. 제가 우리 공화당이고 내가 우리 공화당이고 내일처럼 알겠습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 네, 그 마음 하나뿐이지. 저희가 뭐 정치할 생각은 저는 꿈에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그냥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인신감금돼 있는 이 상황만 타개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만 된다면 저희 소임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포항시당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사실 1기에서 저는 1기 대한애국당 때 재발로가 서명대에서 입당을 했지만 1기에 참여를 잘 못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집회나 170차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늘 유튜브만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정말 배신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홍문종씨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나갈 때, 야 정말 지방에서 봐도 이런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도대체 이 유튜브라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내가 하겠다. 모든 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마음 초심으로 앞으로의 2기에는 1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하고
제 구상대로 당원 동지님들과 함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사실은 우리 당의 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역사를 가까이서 못 본 사람들, 밖에서 뒷짐지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봐라 쟤네들이 이상한 애니까 저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왔다 나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 사정, 뭐 건강 사정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모인 이유도 탄핵 무효,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자는 거였는데 그러한 우리의 취지와 활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대의명분 가져와가지고 그 개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시시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 이 당이 썩었니 혹은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동이죠. 자기 개인의 그 내면의 깊이, 자기도 인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면의 깊이 들어보면 욕심이 있고 혹은 자기 다른 생각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생각, 본인이 진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한다, 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나라 정치 못 갔네 이러는데 욕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치 내가 바꾼다, 내가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다. 뭐 국민의힘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정당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정치혁명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포항까지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저도 바닷사람,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항이 막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활동하느라 몇 번도 와보기도 했고 개인으로 혼자 와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포항하면 물회, 포항하면 신신한 해산물, 또 포항하면 또 이제 경상도 남자의 특별한 의리와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는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포항 이제 사나이들의 끈끈한 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경북, 포항 이곳의 멋 혹은 이제 이곳의 좋은 점 동지분들께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도의 호랑이 꼬리 부분에 위치한 포항입니다. 먹거리라고 하면은 과메기, 물회, 아까 얘기했던 물회, 그리고 대게. 과메기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과메기는 겨울철에 여성분들한테 좋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또 레시피가 여러 가지 많아요. 못 드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뭐 생선의 뭐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그런다고. 과메기는 사실 제대로 말리는 그런 건 없어요. 과메기가 포항이 완전 메이저. 원래는 청각으로 만들었던 그 과메기인데 해풍으로. 날씨 예전에는 되게 추웠다. 지금 추운 건 추운 것도. 저 오는데 서울보다 춥던데. 아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바닷가에 그 추운 바람을 해풍으로 말려서 자연 건조를 해서 만든 거죠. 요즘은 워낙 또 드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건조장에서 만들지만 그래도 청어 아닌 꽁치로 만드는데도 특유의 그 맛이 있습니다. 혹시 뭐든지 그 원산지 특산 딱 그 지역에 손꼽히는 것들은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사 먹기도 힘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역 그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 서울까지 와서 그거를 판다 그러면 가격도 그렇고 이제 맛도 그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진짜. 그 포항에서 제가 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중앙당 분들이랑 함께 와서 서명도 하고 여기서 이제 경북 혹은 이제 당원들 배가 운동하고 하시는 거를 몇 번 지켜보고 함께 했었습니다. 네. 지금 서명대 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무실 개소식 전후를 따지면 전에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서명들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평일에 일단 당원 동지님들이 나오시지 못하니까 저 혼자 그리고 그때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이 탁 들어와가지고 딱 스톱이 될 때요. 맞아요. 그때도 포항은 늘 서명대를 펼쳐본 저로서는 느낌으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또 지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제가 서명대는 4월 총선이 들어가니까 딱 스탠스가 바뀌어버리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말은 제 앞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는 그게 맞다.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다고 동조를 하시다가도 돌아서면 그래도 하나로 뭉쳐야 돼.
결국은 결과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뽑아줬던 100명 이상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효과적이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자네 말이 그때는 맞았네. 늘 그 장소에서 했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웬만큼 서명하실 분들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찾아간다는 말씀 드렸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기 부처되어 있는 저 63명의 사기 탄핵을 동조하고 주동했던 저 인간들, 그래도 요즘은 분위기가 더 우리 쪽으로, 우리 공화당 쪽으로 저희가 유리한 느낌 많이 불고 있는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포항도 부산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 백세놈들, 사실 지금 저 백세놈들이 조원진 대표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21대 국회에는 제발 진짜 목숨 걸고 싸울 각오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부귀영화 이런 걸 위해서 나오는 놈들은 제발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 그게 진짜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짜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인성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아는 선각자로서의 조언이었는데, 뭐 욕심에 눈이 먼 자들에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죄에 죄를 쌓아가는 자들인데, 근데 딱 저놈들이 지금 저렇게 되고 이제 공수처 넘어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약간 식물정당 느낌으로 딱 하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항상 이거잖아요. 의석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은 의석수가 뭐 10석이어서 100석이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까? 조원진 대표님이나 우리 공화당. 말 그대로 개소리예요. 진짜 개소리. 말 그대로 개소리고, 진정성이 없고 정성이 없어서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라,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라 걱정이라고 전혀 하지 않는, 본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다음 선거를 미리 당선되면 그 선거를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초석을 깔아놓는, 밑밥을 깔아놓는 그런 짓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은공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 한 명 한 명 다 따져도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 백세놈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자기들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놈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자리 차지하기거든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진정성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 진정성이 있었던 분이 한 분이 지금 밖으로 나온 거죠. 안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맞습니다. 늘 제일 이제 조원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 인간들이 팽을 시켰다고 얘기를 본인들은 하겠지만 거꾸로 됩니다. 조원진 대표님이 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못하겠다. 더더욱이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하고 저렇게 기획한 저 인간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셔. 모든 걸 버리시고 목숨을 걸고 나오셨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국가관이 없는 저 사람들 진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를 모르는 우리가 봐도 답이 없는데, 조원진 대표님은 또 교육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좀 뜻있게 생각한 게 뭐냐면, 조원진 대표님 스스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당을 정치인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같이 자생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움직이고, 맞죠. 스스로 모든 책임당으로 역할을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리고 더더욱이나 애국심, 애당심은 어떻게 보면 최고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당을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그리던 당을 현실로 맞아들이고, 대표님 스스로도 지금 뭐 김영장 할 때도 마찬가지, 자강의 단계에 가는 이 초성만 내가 100만 당원 50만 지지기만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기만 드리는 이 역할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어떻게 보면 봤을 때는 야 저분이 제 이름 올리지 마라, 조원진이라는 이름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들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대표실에 대표 자리에 안 앉아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실이 이렇게 있으면 대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이제 회의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탁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사각형 길게 돼 있고 여기에 앉아 계세요. 저 뒤에 자리는 대통령님 자리라고 비워주시고. 그게 소신입니다. 그게 소신이고 그분을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고 정당은 가치 전쟁을 하는 거고 뭐 좌파 우파가 있다 그러면 이 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우파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목숨까지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그 선전들의 뜻을 기리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가 늘 선거에서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배신한 인간들, 이 안에 이 기회주의자 이 인간들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래서 탄핵이 모여라 이 말입니다. 명분과 국가가 쓰러진 거죠. 네. 기획을 했던 거예요. 사기로 조작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한을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바로 밑에 이 황교안이라는 이 양반 말이죠. 자기가 더 제일 잘 알고 측근에서 모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한근호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거리에서 모셨던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차라리 침묵을 할지언정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이 인간 스스로가 당대표가 됐음에도 오히려 배신한 유승민하고 선대본부장 우리를 옥중 메시지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억울한 사연이 그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일 하지만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느 순간 좀 뭉쳐서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뜻을 완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예 무시를 한 거예요. 조은지 대표님이 우리 당원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지 합치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것도 우린 탄핵 5적이라도 제발 쳐내라 그것도 못하는 이 인간들한테 또 손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까? 가자 그랬는데 완전 그냥 진짜 소위 말해서 씹어버렸죠. 씹어버린 거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우파끼리 공격하냐고 하는 게 이거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밉다고 뭐 그냥 씹는 건 아니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더더욱이나 세계 유일무이하게 체제 이념으로 전쟁이 멈춰있는 나라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정치판이 매 순간순간이 사실 전쟁터지 않습니까? 전쟁. 진짜 지금의 4.40 전쟁, 역사 전쟁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진짜 평온한 태평성대의 야당과 여당의 정치판이어도 그것도 전쟁터에 나르죠. 전쟁이. 왜냐면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전쟁터거든. 솔직히 건달들도 자기 구역 상대파에서 넘보면 이렇게 어이없게 안에서 배신 나오고 자기 영향력 뺏기고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개도 동네 개새끼도 자기 밥그릇 뺏기면 자기보다 덩치 큰 개 물어뜯고 줄 거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섭리인데 저 100세명이라는 분들 뭐 의석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연피만 하는 저 인간들 솔직히 말해서 100세명 299 중에 103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 규모로 못했어요. 아니 그 정신 상태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싹 다 원균 같은 놈들이라니까요. 저거 싹 다. 싹 다 저 100세 놈들이 싹 다 원균 같은 놈들이에요. 정확한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나라 없었지. 이순신 장군도 안 나오고. 정말 목숨을 건 가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 체제는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아들 딸들을 지켜서 정말 목숨을 설렁설렁 막 대충 막 아이고 막 내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아예 말하지 말자 내 말 아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쪽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난 중간에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그냥 부귀영화만 좋으면 땅장사, 동장사 그냥 개인 사업하라 그러지. 왜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민들 기대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 차지하는 그거 자체가 죄 아닙니까? 죄고 역사의 죄로. 우리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파의 국민들이라고 하면 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잖아. 지금 나가 있는 저 홍문종도 누구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말만 그러고 있어요. 말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켜봐달라고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개개인마다 다 찍어서 링크도 돌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보고 나서 야 가두리 당이다 무슨 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정당 활동을 해보고 우리 공화당 안에 들어와서 동지들 만나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로 우리의 핸디캡은 조금 강하다는 거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기가 되면서 바꿔져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녹아져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파가 살아날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된다. 명예회복이 돼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보태면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1%가 됐든 1%가 됐든 10%가 됐든 그 미약한 가능성일지언정 가능성 있는 건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맞습니다. 저 100세석이든 180석이든 저놈들은 자기들 욕심, 대한민국을 살릴 생각은 없어. 자기들 영달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는다. 아무리 숫자가 100이면 180이면 뭐합니까? 0을 곱하면 0인데 확률은 제로에 국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서서히 이 송희석 동지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 유튜브 자체를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청년의 저 가슴 속에서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한 번씩 봤는데 이 정도로 이제 끌어나오는 거를 다 토해내시는 거를 옆에서 바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한마디로 딱 하면 진짜 우리 공화당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아마 당원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소소하게 두 가지를 좀 편안하게 물으면서 오늘 이 무브레이커스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진짜 이제 서명대를 하시면서 지역적 특색이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각자의 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명대를 하시는 우리 당원분들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혹은 서명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 아니면 혹은 그분들에게 감사나 존경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지 서명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칭찬 격려 혹은 이제 바라는 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들에게 일단 서명대를 운영하시는 모든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모든 우리 당원 동지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부분 아니에요. 지금 하셨던 그대로 하시는데 변화된 거는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게 더 어색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서 지도부에 우리는 월요일, 목요일마다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게 정답이고 우리가 정당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현장에서 뛰는 우리 동지님들이야 더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얘기를 잘 타산지국수로 삼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예 바꾸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 좀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면 된다. 그 부분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뭐 물론 좌파들이 시비를 걸어오죠. 우리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시비를 걸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땐 정의구현 시켜요. 네, 정의 구현을 하되 너무 이제 우리 공화당의 품격,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세 분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우리 당의 품격에 맞게 싸우더라도 이제 막 육두문자 나온다거나 뭐 혹은 이제 과도한 언행은 안 하고 딱 품격 있게 논쟁 혹은 싸움을 붙으시고 정 안 되면 경찰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정치 생활을 안 해왔던 저 또한 제 채널 이름 소속입니다. 서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었고 일반 경제 활동을 하고 이 국가에 속해 있는 그냥 한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 동기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말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 뭐 누구하고 뭐 내가 뭐 말로 뭐 누구 설득할 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좀 강한 어조로 나올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좀 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당원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유연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시당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아까 진지 구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바래왔던 게 이 당원으로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유연해. 길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길이 있고 빛이 있을 겁니다. 요거에 어제 대표님이 어제 부산에서 교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의 경계벽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야당다운 행동을 하는 이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서명대를 통해서 알고 이제 왔는데 딱 어떤 그 동지의 한 명한테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뭐라 야 너 태극기 든지 얼마 됐어? 바로 그러면서 이제 배격되고 왕따되고 집회 가도 혼자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동력을 잃고 아 그냥 뭐 당원만 하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네, 서명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 이제라도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고 분하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 살리는데 우리 공화당 알리는데 서명대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집회라도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우리가 품고 같이 융화되게 우리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돼요. 일단은 오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가끔씩 서민들 한 번도 안 하시다 오셨는데 그러면 일선에서 원래 활동을 하셨던 그분들이 할 일 역할을 주십니다. 내가 서명대에서 이 안내 가이드를 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잠깐 피해주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역할을 쏘임을 주면은 맞습니다. 그게 자리를 줘야 돼요. 너가 되는데 근데 처음에 왔는데 자 안 그래도 서먹서먹한데 그 전에 우리 하는 말로 친목질이라고 그러나 네. 우리 뭐 청년들 커뮤니티에서는 몸목질이라고 그리고 하는데 뭐 제가 이런 언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이 돼버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아 내가 봐도 뭐 크게 적이 없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비나 내야겠다 이래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네. 앞으로 오시면은 자, 요거 좀 해주십시오. 뭐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에라도 또 소통하시고 인사 잘 하시고 하면 다음에도 스스로도 먼저 전화가 오시고 한 명의 전사라도 더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뭐 당연히 자식도 없고 하지만 이제 남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 혹은 제 나이쯤에 딱 들어서면 이제 하는 게 내가 만들어갈 가정, 내가 낳을 아이,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물론 낳아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참 물론 이 탄핵역 과정에서 진실 때문에 나오고 대표님의 등을 보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낳은 자식은 이런 대한민국을 살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 신념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한 가장에 이제 아버지 이제 남편으로서 아직 자식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기에는 아직 어리실 텐데 내 자식들이 나 혹은 뭐 아니면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10살 성인쯤 되는 나이로 쳤을 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쳤을 때
저는 어떤 대한민국이 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미래 세대들은 우리 아들, 딸 그대로 물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실질적으로 더 편해질 수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기 그릇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수준이 내 역량이 여기까지면 그거를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주제 파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 해야 돼요. 네. 남들 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하고는 쉽죠. 최선을 다해서 아들 교육에 그 자식들 교육에 부모 만약에 결혼하셔서 우리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많이 낳아야 되겠죠. 우리 새끼들 교육 안 시키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아버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발휘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10대, 20대, 그리고 20대가 30대가 될 때, 그때 우리 아들이라도 저 같으면은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게 맞다. 니는 여기서 갈림길을 잡아둬라.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모습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고 역사 공부 제대로 하고, 이 선열들이 시켜온 이 자유대한민국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침탈당한 역사나 이 잘못된 것을 딱 진짜 우리가 더 진일보할 필요도 없고 네. 딱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저는 가장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까지만 딱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야 돼. 경제적으로는 딱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야 돼. 딱 근데 자기 그 국가관 이런 거는 우리 선열들이 더 국가관이 더 확실해. 철했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를 그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쓰는 겁니다. 파리라고 합니다. 그분들 우리 선열들이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 거예요. 전쟁의 아픔, 뭐 식민지의 아픔 그런 거 다 이겨내신 거. 그 정신 그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찬란하게 빛나게 돼 있습니다. 말이 공산주의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뭐 친척이 이상한 사이비 사상에 세뇌되어가지고 칼 들고 우리 집 가장이란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거를 다시는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을 만큼의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만약에 자식을 갖는다면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또 그들의 세대는 그들이 만들겠죠. 그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하니까 오늘 제가 진짜 포항 와서 진짜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를 진짜 바로 옆에서 듣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도 항상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대표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 타인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의 한 명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에 가슴이 참 뜨거워지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이 칠흑 같은 진짜 사실은 현실만 보고 있으면 진짜 뭐 희망 하나 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그래도 뭐 우리의 선열들 뭐 외란이 있을 때도 외세의 침탈이 있을 때도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 땅이 다 짓밟혔을 때도 허업을 파냈을 때 한민국을 쌓아가셨을 때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경제까지 다 성장시키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마저도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시대를 살아냈고 이겨냈고 버텨왔고 후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망 없다고 포기하고 내 일상이나 영달이나 내 일신을 위한다면 저는 뭐 우리끼리는 우리 공화당 답지 않지만 대한민국 이 우리의 선열들의 후손답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가슴 뜨거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한번 포항에 와가지고 포항 동지분들이랑 한번 뭐 제가 교육할 게 뭐가 있겠냐마는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절대 우리 공화당 동지들 포항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다 챙기려고 오늘 최고위원님
오시는 것도 제가 미스테이크 진짜 실수했어요. 5시에 도착하는 걸 모르고 5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이거 해프닝인데 제가 5시 도착 열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5시 출발 열차신 줄 알고 2시간 뒤로 생각을 아, 했는데 너무 아니 죄송합니다. 전혀 저는 뭐 제가 그럼 바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동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애니타임입니다. 언제든지 밤낮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새벽에 찾아오시면 맞으시고 오셔도 이게 돼요. 사람으로서의 그 선을 네. 지키시길 바라면서 네. 아 진짜 근데 생각보다 포항이 바닷바람이 불어서 서울보다 추워요. 제가 서울에서 오늘 내려왔잖아요. 오늘 유난히 그래요. 오늘 누나 네. 아 이거 추워가지고 원래는 내렸는데 오늘 유난히 와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열차 타고 서울 도착해서 네. 그 새벽에 한 7시 몇 분 막 그때 차가운 바람 그 이제 저모되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 차가운 바람 불 때보다 포항 도착했을 때 더 추웠어. 오늘 춥긴 춥다. 추웠어. 하여튼 오늘 정말 따뜻한 얘기보다는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 진짜 사실은 나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동지분들이 그러겠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동지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 소중한 얘기를 가슴 뜨거워지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언제 한번 소설이 TV 우리 소유 선배님 여기 포항 여기 사무실에 이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늘 집회 영상에서 선두에서 대표님 지금거리에서 오셨던 우리 젊은 청년 당원 두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진순정 최고위원,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 대한애국당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언행일치로 젊은 저희들보다 연배는 좀 낮습니다만 정말 존경할 정도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늘 좋아하는 또 동지지만 약간의 팬심은 있어요. 또 지금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계속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 당원이 더 위대하냐 대표님이 대표 지도부나 대표가 더 위대하냐라고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이 있기에 대표님이 있고 대표님 같은 정말 멋진 리더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장수 밑에 졸장 없고 장수 밑에 졸부들 없고 이 우리 민초 이 끈끈한 이 열기가진 혁명군들 위에 당연히 용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조한진이다, 내가 박근혜다, 내가 박정희다, 내가 이승만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브레이커스 오늘까지 하려고 하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브레이커스는 포항에 와서 사무실도 정말 예쁜 포항에 와서 이제 소소리TV 송의삭 선배님, 동진님 만나봤고요. 소소리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문브레이커스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특파원 한근영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송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